있잖아, 여보. 뭐야,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서 웬 카톡? 아니, 기차 아니니까. 말하려는 내용이 큰 소리로 하기엔 좀 그래서. 뭐길래? 유산 상속 말이야. 에? 그걸 지금 얘기하자고? 아니, 그래도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이잖아, 10억.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돼. 하긴, 그렇긴 해.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는데 리조트 개발 같은 거 하다가 엄청 급등했을 때 팔았더니 그런 돈이 됐다 이거지? 그 돈을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남겨두셨다더라. 와, 금액이 너무 커서 머리가 다 아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진정이 안 돼 지금. 하긴 상속받은 나 자신도 지금 금액이 너무 커서 당황스러울 지경이니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진정 좀 해야겠고 당신 생각도 듣고 싶은데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알겠어. 계속 말해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10억은 어떻게 쓸 생각이야?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이니까 가볍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렇겠지. 하여튼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설프게 쓰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금액이 금액인 만큼 일이 귀찮게 될 것 같거든. 그럼 세연이랑 세호한테도? 지금은 조용히 있자. 지금 세연이는 고등학생이고 세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텐데 괜히 자극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싶어. 언젠가 말은 해야겠지만 타이밍을 봐서 하자. 알겠어. 아빠, 업무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답장 좀? 응? 왜? 잠깐 연락 돼? 그래. 아빠 지금 거래처 갔다가 그대로 집 가는 지하철 타서 괜찮아. 무슨 일인데? 나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 방과 후 수업은?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안 하게 됐어. 하여튼 역 안에 있는 서점에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근처 카페 테라스에서 엄마가 어떤 남자랑 꽁냥대고 있었어. 뭐? 그 아저씨 뒷모습밖에 못 찍긴 했는데 사진 볼래? 그래. 보여줘. 이건 사진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막 손가락 잡고 바라보면서 얘기 나누고 있었어. 그리고 키스도 하더라. 그렇구나. 같이 있던 친구가 몰래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어줬는데 뭔가 유산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래? 혹시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얘기하는 건가? 그런가 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너한테도 제대로 설명해줄게.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요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어. 사실 나도 그랬어. 그랬니? 세호도 대충 알아. 진짜 뭐하는 짓이래. 애들한테까지 걱정을 끼치면 어쩌자는 거야. 나 엄마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 세연아, 하긴 그렇겠다.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일 테니까. 미안하다. 어른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여튼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긴. 일단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있어. 알겠어. 아빠, 응? 나는 아빠 편이야. 그래, 든든하네. 고맙다. 여보, 연락 늦어져서 미안해. 오늘도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친구라니? 있잖아. 왜 매번 같이 노는 친구. 아, 반년 전부터 요리학원에서 친해졌다는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지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들어주는 중인데 이대로 가면 막차도 다 끊길 것 같거든. 그래? 요새 자주 외박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세연이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이제 그 수법은 안 통해. 응? 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뭐? 무슨 소리야? 나뿐만이 아니라 애들까지 눈치채게 할 만큼 조심성 없는 건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애초에 감출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흥신소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아, 흥신소 썼구나. 그래,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이상하리만치 당당하네. 이혼당할 각오가 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그렇지 뭐. 들킨 이상 어쩔 수 없잖아. 우겨가면서 싸울 바에야 그냥 빨리 인정하고 이혼하는 편이 더 낫지. 게다가 이혼하는 편이 나한테는 더 이득이지 뭐. 너 정말 이상하다. 왜? 그렇게 외도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렇게 주절대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하자.
사실 이혼 서류도 내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놨어. 나는 당신이 없는 시간대에 내 짐 가지러 갈 거야. 그 이혼 서류를 낼 타이밍은 당신한테 맡길게.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네 생각은 알겠어. 이대로 그 상대한테 가겠다는 거지? 응, 맞아. 흥신소까지 썼는데 내 남자친구 신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위자료랑 이것저것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연락 줘. 알겠어. 그럼 잘 지내? 답장 좀 하라고! 뭔데?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데? 심지어 내 남자친구한테까지! 아, 서류 도착했구나. 도착이고 나발이고 이 내용 뭐냐니까? 나랑 남자친구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없다고? 심지어 세연이랑 세호 양육비까지 내놓으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뭔가 문제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일단 위자료라는 건 이혼 원인을 만든 쪽이 내는 거야. 원인을 만든 건 너잖아. 아니 뭐라는 거야?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한 당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뭐라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서로 부부였을 때 발생한 재산은 이혼할 때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다니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아니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해도 부부 공동저축에 남아있던 돈은 네가 거진 다 썼잖아. 계좌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만. 위자료나 양육비도 합쳐서 생각하면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지. 뭐? 30만 원이라니 뭔 소리래?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뭐를? 당신이 상속받은 10억 말이야. 부부관계였을 때 상속한 재산이니까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즉 5억은 내 몫이라는 소리야. 있잖아. 설마 해서 묻는 건데 그럼 절반으로 나눌 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대놓고 바람 피웠던 거야? 그래 맞아. 먼저 외도를 저지른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신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 아,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겠네. 있잖아. 아까부터 본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 진짜 모르는 거야? 엉뚱한 소리라니? 외도로 발생하는 위자료는 외도를 당한 쪽이 불륜한 쪽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니까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건 외도를 저지른 너랑 네 외도 상대라고. 뭐? 그리고 이건 나도 변호사한테 듣고 처음 알았는데 결혼 중에 반려자가 상속한 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거짓말 마! 서류 보면 변호사 연락처도 있을 거 아니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던가 하면 되겠네. 그럼 양육비는? 그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연이랑 세호 양육권을 네가 가져갈 수 있다면야.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불가능할걸. 유감이네.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그건 나도 알아. 그치? 그럼 양육비는 둘이 합쳐서 매달 200 정도는 줘. 걔네 나이 잊은 거 아니지? 나이가 뭐 어쨌다고? 세연이는 17살이고 세호는 16살이야. 나랑 너 중에 누구를 따라갈지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나이잖아. 뭐야, 그런 것도 있어? 참고로 둘 다 나랑 살고 싶다더라. 그게 말이 돼? 애들한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불가능할 거라도 그러네. 그니까 왜? 세연이는 네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야. 뭐? 세호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대강 눈치채고 있었대. 엄마가 그러고 다니는 걸 알고 상처받은 애들이 과연 너를 따라가려고 할까? 그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참고로 둘 다 이미 너 차단해놨어. 뭐?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대. 아니 왜 그런데? 걔네들 심정은 말 안 해도 알지? 아니 그러면 뭐 나는 돈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이야? 당연하지. 오히려 네가 내야 될 입장이라고. 아니 잠깐만. 내가 보낸 서류에 상세 내용이 쓰여 있을 테니까 똑바로 읽어. 내 말 좀 들어봐.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여보! 이만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내의 불륜 상대는 지금은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3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위해 대놓고 불륜을 드러낸 것인데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어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청구한 위자료 등은 장인 장모님까지 도와주셔서 겨우 긁어모은 돈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도 이혼했고
당연히 그쪽 배우자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미쳐버린 결과가 합의 2억이 넘는 빚지옥일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지금은 다 낡은 원룸에서 서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해가며 매일같이 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후 수차례 사업을 벌이며 빚만 늘어놓았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음식 솜씨로 저는 두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을 발목을 잡던 빚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사람답게 살 것 같더군요. 사업에 실패하며 자신감이 없던 남편의 응원을 보내고 잘하고 있다고 믿어준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욕심이었을까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게에 방 하나 있지? 응, 작은 방 하나 있지. 창고같이 쓰는 방. 오늘 그 방에서 좀 자고 와. 뭐? 얘들도 다 기숙사 들어갔고 당신 집에 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여기 보일러도 안 들어와서 냉골이야.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어떻게 자? 오늘 단체 손님도 많아서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지지고 잘래. 그냥 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들어오지 마. 요즘 왜 그래 당신? 왜 자꾸 나를 안 만나려고 해? 내가 집에 가면 나가버리고 설마 또 사업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사업할 돈이 어딨냐? 네가 빚 갚는다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제 우리 나이도 50대야. 사업은 이제 맘 접고 같이 가게 일하자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좀 좋아? 내가 당신이랑 왜 마주치기 싫은 줄 알아? 당신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서 그래. 그런데 나보고 식당을 하라고? 나 김수철이야.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 당신이 김수철이면 뭐? 우리 가족 빚에 안 쫓기고 살게 같이 노력해야 할 것 아냐?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쪽팔리게 이 나이 먹어서 수치라도 날라야 네 직성이 풀리냐? 남자 자존심 세워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여튼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당신 정말 너무하네. 갈비 쩐내가 집안에서 풍기면 내가 그냥 짜증이 난다고. 얘들 있을 땐 네가 밥 해줘야 하니까 참았는데 애들도 없는데 왜 자꾸 기어들어와?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말 하지는 못할 망정 어쩜 이렇게 당신은 당신만 알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 일한다고 티내려고 요즘 더 갈비 냄새 풍기는 것 아냐? 나 눈치 보라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집 좀 잘 치워놔. 나 오늘 가게 마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오지마. 오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 허락 없이 왜 집에 기어 들어온다고 난리야? 절대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올 생각하지 마. 내일 와, 내일. 내가 나가면 들어오라고. 오늘은 너무 추워. 잠이라도 좀 편히 자자. 추워? 그럼 전기장판 하나 사. 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리고 그 방에서 자라고 하면 잘 자면서 그래? 춥기는 뭐가 추워. 당신 뱃살이 다 덮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올 거면 갈비 냄새 쫙 빼고 오든가 아니면 나 있을 때 집에 올 생각 하지도 마. 오늘 날씨가 어떤 줄 알아? 영하 10도보다 더 떨어졌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냉방에서 자라고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전기 장판 하나 사라고 했잖아. 두꺼운 이불 덮고 잘만 자더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징징거려? 나이도 먹은 마누라가. 귀찮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남편은 최근 들어 제가 집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날이 잦아지고 갈수록 인신공격성의 말들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웃는 소리도 들리고 남편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듣자 심장이 떨렸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지 않더군요. 집안에서 들리던 자기야, 사랑해, 이리와 등의 소리와 깔깔거리던 두 사람의 소리를 집 문 앞에서 들으면서 저는 울며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신 어제 대체 집에서 뭔 짓을 했어? 내가 문 열라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집에 오지 말랬잖아. 뭐? 딴 기집애 집에 들이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내가 설마 올까 싶어서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진짜로 오냐? 아우, 지긋지긋해. 어떻게 집에 딴 여자를 들여?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자랑 놀아나려고 나보고 냉방에서 쪼그려 자라고 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나도 알아. 네가 빚도 갚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할 일 다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잖아. 뭐?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 자고. 당신 진짜 바람났구나. 아주 단단히 바람이 났어. 바람?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아줌마, 나 이 여자 사랑해.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남자가 돼. 남자? 웃기고 자빠졌네. 이봐, 너같이 더럽게 억세고 상스러운 갈비집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 올해 몇 살이냐? 60? 65? 얘는 30대야. 뭐?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애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말해봐. 내가 새 각시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애들이 뭐라고 해? 지들 키워줄 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부모도 부모 인생 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제발 이혼해줘라. 당신이 어제 안 왔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한 6개월은 더 같이 살아줄까 했는데 이미 아는 마당에 뭐 같이 사냐? 당신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처진 뱃살도 보기 싫어. 당신만 보면 당신 가게 갈비가 떠오른다고. 당신이 돼지 같아서. 뭐?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혼 안 해준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개자식아, 네가 사람이야? 됐고요.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냥 말해줄게. 내 새각시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 폐경기 아줌마야. 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낳지도 못했던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다 가져. 어차피 빚 갚느라 돈 한 푼 남은 거 없을 텐데 알아서 살라고. 집은 내 명이니까 기억해두고. 바람펴도 유분수지. 어떻게 임신을 시켜? 이 미친 거사. 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애들한테 부끄러울지 몰라도 내 어머니한테는 효도했으니까 됐지. 뭐라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몇 번 만났어. 8개월 후면 애도 나오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아냐? 빨리 당신 오시면 다 가져가줘. 내 새각시 짐 들어와야 하니까. 혹시나 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소식보다 더 기막힌 것은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고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매일같이 일만 했던 지난 날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더군요. 내가 이혼해주면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애 낳고 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수차례 가게로 찾아오고 전하고 문자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애 호적에 올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보다 더욱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태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너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애비가 이혼을 해달라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해주는 저희가 뭐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어누구 좋으라고. 저는 절대 이혼 못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대체 네가 뭔 고생을 했단 말이냐? 남편 뒷바라지 좀 한 거? 그거 마누라가 됐으면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 뭐라고요? 응당할 일이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갚아나가는 것이 맞지. 어머님,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빚을 없앴더니 이제 와서 딴 기집애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임신을 시켰는데 저보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요? 네가 낳지도 못한 아들 걔가 낳아주면 나야 고맙다. 내가 너 딸 둘 낳을 때 뭐라 했냐? 셋째 낳으라고 했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키워요?
어머님 아들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거나 사업으로 빚이나 지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집 대가 안 끊길 수 있다니까 괜찮다. 그리고 걔가 참 참하다. 너가 보면 알 거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그냥 할머니잖냐. 걔는 나이가 31살이랬나 32살이랬나? 아무튼 애비랑도 나이가 차이 나니 이번에 딸이어도 또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보고 이혼해서 둘이 잘 살라고 행복이라도 빌어주라는 건가요? 왜 못해?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냐? 너 이렇게 이혼 싫다고 어거지 부릴 거면 애라도 호적에 올려라. 네? 옛날에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그랬어. 걔가 어려서 말도 잘 들을 텐데 그럼 네가 같이 데리고 살든가.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애비 새각시까지 책임을 져. 이미 너는 식당에서 살고 걔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어쩔 거냐? 네가 객식구야.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정말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너무 뻔뻔하네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런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애비가 좋다면 셋이서 살라니까. 애 낳으면 네가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다. 첫째 마누라, 둘째 각시 끼고 살라고 내가 애비한테 말해주랴. 너만 좋다고 하면 애비도 싫진 않을 거다. 본처의 첩에 얼마나 좋아. 그래도 둘은 신혼이니까 당분간 네가 식당에서 살아야겠지?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래요, 이혼해줄게요. 이혼이 뭐 어렵나요? 봐라. 네가 생각해도 그 짓은 못하겠지? 너 좋으라고 이혼하란 거지 우리 좋으려고 이혼을 하는 거냐? 애비한테 말할 테니까 얼른 이혼해라. 한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상간녀의 애까지 저보고 돌보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복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저를 능멸하고 무시한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과정에서 상간녀와 태어날 애한테 정신 빠진 남편에게 재산권과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를 제가 작성했고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은 남편은 늦게서야 자신이 서명한 합의성에 발등을 찍었죠.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에 부동산이 왔다 갔는데 이게 다 뭐냐고. 그 집 내가 내놨어. 이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하나는 처분해야겠길래. 뭐? 분양받은 아파트? 그건 또 뭔 소리야? 나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분양받았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빚 갚느라 돈 한 푼 없잖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 뭐? 그동안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빚도 나 몰라라 했으니 자신이 신용 불량자여도 세상 불편한 게 없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대체 뭔 소리야? 당신 빚 그대로야. 뭐? 그때 마침 아파트 분양도 받은 상태라 중도금 내야 해서 차라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팔고 빚을 한 번에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중도금 냈었거든. 뭐?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놈의 아파트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당신 잘 모르나 본데 그 집 내 명이야. 내 명의였던 게 왜 당신 명의야?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 사촌 동생 명이지. 우리 빚 때문에 명의 이전했었잖아. 그것도 10년 전에. 그것도 모르겠지. 빚은 다 내가 갚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넘겼다고? 애초에 합의서에 쓰여 있잖아. 각자 개인의 명예 재산은 이혼 후에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인감 찍고 공증받았잖아. 왜 이래 이제 와서. 아주 날강도 같은 여편네. 그래 놓고 너 내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나를 속여? 빚을 갚으려던 마당에 이혼을 요구하는데 내가 왜 그 빚을 갚아? 네가 진 빚 네가 갚아야지. 당장 내놔. 내 아파트 당장 내놔. 그동안 내가 갚아준 돈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디서 아파트를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그 아파트 곧 팔릴 테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 뭐? 이 미친 것이 나를 속여서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먹어? 그러게 제대로 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댔어야지. 나이 50줄이 넘었으면 정신머리라도 잘 챙겼어야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갓난애기 잘 키워.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우리 와이프 만삭이라고. 우리 와이프? 아주 주둥이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내가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단 거 말 안 해줬나? 뭐? 애 나오기 전에 상간녀 소송도 끝나야 할 텐데 변호사도 잘 알아보고 애들은 아빠 없는 셈 친다니까 애들한테 행여나 돈 얘기할 생각에 연락하지 말고 늦깎이 아빠야 열심히 일해서 상간녀 합의금도 준비해놔. 수차례 사업을 실패하며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빚 덕분에 남편은 자신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많았고 무관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빚을 다 갚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자신이 신용 불량자의 집 한 채 없는 거지 신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에 분양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남편 빚을 갚는 방법을 바꾸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긋지긋한 빚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서도 뒤늦게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힘들 때 함께 해준 제 딸들과 함께 매일이 늘 감사하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당시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재산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자신을 봉양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 난 남편은 저에게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시부모님과 함께했던 제 결혼 생활은 뜻밖의 결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잠깐 외출해도 돼?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서울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 얼굴 보고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말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골프 치러 가는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운전 좀 해달라고 하셨잖아. 자기 주말에 쉬니까 자기가 운전 좀 해드려. 나는 엄마랑 동생 만나고 금방 들어올게. 결혼한 여자가 어딜 그렇게 쏘다니려고 해? 집에 얌전히 붙어 있어. 나 그날 창식이랑 약속 있어. 이번 주말에도 놀러 나가겠다고? 안 돼. 취소해. 나도 주말에 개인 시간 가질 거야. 밤낮으로 전호인네들 얼굴 보는 거 피곤해 죽겠어. 주말까지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 자기는 가게 출근이라도 하지. 나는 하루 종일 시부모님과 함께 있어. 표정 변화도 없으시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야. 그런 내 앞에서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지. 암튼 난 이번 주말에 나갈 거니까 당신은 엄마 아빠 운전기사 노릇해. 장모님은 다음 주에 만나던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내 주변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들 나처럼은 안 살아.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거의 감옥 생활이야. 이게 나 하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전호인네들 죽으면 전 재산 다 우리 거라니까? 그 전에 내가 병나서 죽겠어. 우리 분가해서 살면 안 돼? 장난해? 지금부터 몇 년만 참고 살면 전 재산 받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받을 재산을 날려야겠어? 도련님은 재산도 필요 없다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해외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난 부모 재산 물려받아서 일 안 하고 평생 동안 놀고 먹을 거야. 지금 밤마다 가게 나가서 일하는 거 정말 적성에 안 맞아. 나는 백수가 체질인데.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이 나를 잘 몰랐네.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재찬이한테도 내 재산 받고 싶으면 나 모시고 살으라고 해야겠다. 남편은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게 피곤하다면서 매일 저에게 부모 재산 받아 놀고 먹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 그게 남편의 본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물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시부모님 댁에서 나가서 따로 살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부모의 전 재산을 물려받고 싶다면서 절대 못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말로만 부모를 모시는 거고 사실 모든 시부모 봉양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박하고 구박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어머님이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신다고 호텔 식당 예약해달라고 하셔서 내가 전화로 예약했는데 실수로 날짜를 잘못 얘기했나 봐.
어머님이 오늘 친구분들이랑 식당 갔다가 헛걸음하고 오셨어. 우리 엄마 약속 어기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됐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무표정으로 일관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 나도 이제는 미칠 것 같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님 화가 풀리겠어? 이러다 너 꼴 보기 싫다고 우리 가족 다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재산을 물려받는데 너 때문에 쫓겨나면 죄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 이 와중에 또 재산 얘기야? 당신 머릿속에는 부모님 재산 생각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독한지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제주바 차린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들이야. 대학 학비까지만 대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도와준다면서. 그래서 내가 대출받고 가게 차릴 때 하늘에 대고 맹세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아빠 재산은 내가 다 가로채고 말 거라고. 세상에. 그런 맹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조심해. 당신이 행동거지 똑바로 못해서 부모님 심기 거스르는 날에는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야. 내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만 안 둬. 사실 그쯤 남편이 운영하는 재즈바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점점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가게 처분할 거야. 아직 대출도 남았잖아. 가게를 처분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인생 진짜 개짜증나네. 엄마 아빠가 돈만 줬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은 뭘 하셔? 이번에도 도움 안 주시겠대?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알아서 빚 갚으래. 부모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비는 안 받겠다고. 그게 지금 부모가 할 소리냐? 아우 짜증나. 그래도 집에서 내보내신다는 말씀은 없으시네. 빨리 다른 일자리 구해보는 게 좋겠어. 그 인간들 밑에서 살다가는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아. 난 나갈 거야. 우리 이제 분가하는 거야? 너는 계속 그 인간들 데리고 살아. 나 혼자만 나갈 거야. 나랑 당신이랑 재찬이랑 한 가족이야. 당신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서 힘을 내야지. 당신 혼자 가긴 어딜 가겠다고 그래?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아는 형이 있는데 예전부터 나 오라고 했었거든. 그때는 가게 일이 바빠서 무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이었어. 형님한테 연락했더니 당장 다음 주에 와도 된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놨어. 당신이 해외 갈 거면 나도 재찬이 데리고 당신 따라갈래. 당신은 여기서 할 일이 있잖아. 우리 부모님 수발 드는 거. 그거래야 그 인간들 죽고 나서 돈이라도 받지. 난 이제 시부모님 유산 얘기 듣는 거 지긋지긋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거라면 난 유산 포기할래. 당신은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에 남아서 우리 부모님 잘 모셔. 남편은 그렇게 홀로 출국해버렸습니다. 한두 달 후에 돌아온다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한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별일 없지? 그럼요. 별일 없죠. 윤서방은? 뭐하고 지낸다니?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사업부지 보고 온다고 연락 온 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 후로는 소식 없어요. 아무리 해외라고 해도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너무 걱정된다. 윤서방 아는 형님이라는 분 연락처도 모르고? 안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둘이 같이 갔을 테니까 똑같이 연락 안 되겠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윤서방이 생활비는 붙이니? 아니요. 한국에서 빚지고 나간 거라 애초에 생활비 기대도 안 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이 계셔서 저랑 재찬이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윤서방이 또 한 번 헛짓거리하면 여기서도 쫓겨날까봐 겁은 좀 나요. 우리 딸 혼자 힘들어서 어떡하니? 엄마까지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요즘에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어요. 재찬이는 아예 아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시부모님들은 아무 말씀 없으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해외 나가서 연락도 없는데 걱정은 하실 거 아니니? 겉으로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워낙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보니까 내가 다 가슴이 철렁해. 자다가도 꿈자리 사나우면 윤서방 생각나서 다시 잠이 안 오는 거 있지. 죄송해요, 엄마. 남편은 해외에 나간 이후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와서 어디에 있다는 말만 간단하게 했고 자세한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형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언제 한국에 올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어머님,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은 거짓이었어. 사실은 동수 소식이 궁금해서 해외로 사람을 보내놨거든.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이 소식을 알아내셨다고요? 그이 어떻게 살고 있대요? 건강은 한 거죠?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들 걱정할까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은 염려할 거 없어. 동수 사진 봤는데 얼굴도 좋고 아주 잘 살고 있더라. 그런데 도대체 왜 연락을 안 하는 거래요? 해외 나가기 전에 저랑 살짝 의견 충돌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어머님, 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걸 보렴. 옆에 여자는 누구예요? 아는 형님 부인인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동수 부인이란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그쪽에서 현지식으로 결혼식도 올렸대. 현지 부인이랑 가족들은 동수가 싱글이라고 알고 있어. 너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이가 해외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잘 안 된 거였어요? 나도 설마 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내가 누구보다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인 결혼을 이런 식으로 깨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했다.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저 이제 어떡해요? 재찬이는 또 어떡하고요? 재찬이 아직 어린데 아빠가 외국 여자랑 바람나서 집에 안 돌아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재찬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어머님이 사과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재찬 아빠 마음을 붙잡지 못한 게 죄라면 죄겠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게 다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저 동수 씨랑 이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외국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저만 한국에서 그 사람 기다리는 거 너무 바보 같고 지쳐요. 왜 안 그렇겠니?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산다는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제 짐 정리되는 대로 재찬이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갈게요. 아니다. 친정으로 갈 거 없어. 재찬이 이제 어린이집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또 환경 바뀌면 힘들 거야. 이쪽으로 가렴. 여기 근처 아파트네요? 여기가 이제부터 너랑 재찬이 집이야. 원래 재찬이 좀 더 크면 동수한테 물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이제 동수한테 주지 않을 거야. 동수가 저지른 짓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너한테 줄게. 어머님, 혹시라도 동수한테 연락 오면 똑똑히 말해라. 너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파트를 받아요. 저 이제 동수 씨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도 아닌 건데 이런 걸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인생 그렇게 물러터지게 살지 말아라.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살려면 더 강해져야 해. 네가 이혼하자고 요구하면 동수가 위자료도 안 줄 텐데. 재찬이는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그래? 제가 이제 일자리 알아봐야죠. 네가 직접 일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세상 살기 쉽지 않단다. 그동안 사람들이 나보고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나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산 것뿐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아파트는 일종의 위자료라고 생각해.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주는 감상적인 선물이 아니란다. 오늘부터 짐 정리해서 이쪽 집으로 천천히 옮기도록 해.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재찬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재찬이 교육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인터넷에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 그걸 아예 사업화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독서교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왔었는데 이 무렵에는 3달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나 너무 힘들었어.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하면서 좀비처럼 살았다고. 그래도 덕분에 돈은 좀 모았어. 오늘 한국으로 돈 보내서 남은 빚 다 청산했다. 축하해. 자기가 한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줘서 나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 그동안 고마웠다.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 새 출발이라니? 나 새로운 사람 생겼어.
자기보다 10살 어리고 얼굴도 훨씬 더 예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찬성이래.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하는 자기는 이제 보내줄게. 나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나랑 이혼해줘. 이혼하자고? 위자료는 1,000만 원 줄게. 우리 부모님한테서 해방되고 1,000만 원 받는 거니까 자기한테도 손해는 아닐 거야. 재찬이 양육권이랑 친권도 전부 다 줄게. 이혼만 해줘. 그래, 이혼해줄게. 자기 몇 년 동안 안 본 사이에 굉장히 쿨해졌다? 그럼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갈게. 얼른 들어와. 내가 너 나락으로 보내줄 거니까. 뭐?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는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여기 보여? 거기 어디야? 우리 집이 아닌데. 어머님이 나랑 재찬이 단 둘이 살라고 아파트 한 채 주셨어. 현금으로도 넉넉하게 주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도움 많이 주시고 계셔. 엄마가 너한테 아파트를 줬다고? 야, 뻥치지 마. 이 세상에 며느리한테 아파트 주는 사람이 어딨냐. 아들한테 주는 거지. 너 당장 그 집에서 나가. 나랑 와이프랑 그 집 들어가서 살 거야. 어머님, 그이가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집인데 자꾸만 본인 집이라고 우겨요. 동수야,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 들어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쭉 살아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빠 모시고 살면 분명히 나한테 재산 준다고 했잖아요. 엄마 누구보다 약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네가 언제 우리를 모셨다고 그러니? 너 해외로 나가고 연락 끊긴 다음에도 우리 모시고 산 건 서영이야. 그러니까 서영이한테 아파트 준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엄마 아빠 못 모시고 연락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효도할게요. 서영이보다 10살이나 어리고 힘도 좋은 새 며느리 데려갈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걔가 수발 뜬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 본처 두고 외국 나가서 딴 살림 차린 너 같은 아들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 헛된 기대 품지 말아라. 너 한국 들어와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괜히 비행기 값에 돈 쓰지 말고. 엄마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네? 남편은 한국으로 달려와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예 도련님이 계시는 해외로 나가버렸고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고성이 오갔지만 결국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 새 와이프가 있는 동남아 국가로 출국했는데 거기서도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술 먹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다시 합치자는 소리를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저는 아예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는 합니다. 만약에 시부모님마저 저의 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저희 시부모님들이 이 사연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나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